여름휴가 시즌인데 이번 휴가는 어디로 갈까? 다낭? 발리? 하와이? 잠깐, 요즘 비행기 결함 이슈도 많고 저가 항공은 오래된 비행기도 많다던데 요즘 비행기 진짜 안전한 걸까? 잠깐! 이런 생각에 해외여행 망설이는 분들 많으시죠? 다가오는 휴가철을 앞두고 그런 걱정을 덜어드리기 위해 비행기 안정성에 대해 제가 직접 취재해봤습니다. 여러분, 비행기 안전하면 누가 가장 먼저 떠오르세요? 대부분 승무원을 떠올리실 텐데요. 그건 완전한 오해입니다. 사실 직접적으로 안전에 관여하는 건 항공정비사입니다. 의료에 의사 면허가 필요하듯 항공정비도 마찬가지예요. 이분들은 단순 수리공이 아니라 운항 전후 점검, 정비 지원, 자재 부품 보급, 정비 교육, 정비 검사까지 비행기의 생애 주기를 종합적으로 관리하는 항공 주치의에 가까워요. 하루만 비행기가 지상에 멈춰도 손실은 수억 원. 그래서 24시간 철저히 시스템을 관리하고 교대 근무는 필수죠. 게다가 기상 조건, 항공편 스케줄, 작업 후 브리핑까지 꼼꼼하게 확인해야 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사실, 조종사, 운항관리사, 정비사 이 3명 중 한 명만 반대해도 비행기는 하늘로 뜰 수 없습니다. 이런 항공정비 정반을 MRO라고 부릅니다. 쉽게 말해 비행기의 건강검진부터 수술, 회복까지 다 맞는 일이죠. 문제는 한국의 현실입니다. 아직 많은 항공사들이 엔진 정비를 외국에 맡기고 있어요. 대한항공만 엔진 중정비를 자체 수행 중이고 아시아나항공을 비롯한 저비용 항공사들은 수천억 원을 해외에 지출하는 상황. 왜 그럴까요? 정부가 지정한 국내 MRO 사업자는 기체 정비만 가능하고 엔진 정비는 아예 못하게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정비 시스템과 인력을 제대로 갖추지 않으면 사고 가능성은 올라가고 신뢰는 떨어지겠죠. 다행히 최근 국내에서도 MRO 산업을 육성하려는 움직임이 활발해졌는데요. 해외여행과 국제교류가 늘면서 운항 수요도 급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비행기 유지 관리는 더 이상 선택이 아니라 생존 전략이 됐습니다. 한서대를 비롯한 한화, 경기항공고 등이 MRO 센터를 설립하고 관련 학과 신설 및 기술 인수에 나서며 적극적으로 MRO 인프라를 키우고 있죠. 그 중에서도 항공특성화대학인 한서대는 실습 환경이 정말 독보적입니다. 자체 활주로와 경납고, 여러 대의 항공기, 항공기술 교육센터까지. 게다가 규모도 어마어마합니다. MRO 센터 부지만 약 12만 평으로 이 정도면 항공기 한두 대가 아니라 작은 공항 하나가 들어와 있는 셈이죠. 그런데 한서대는 왜 이렇게 큰 투자를 했을까요? 그리고 이 MRO 센터가 과연 한국 항공 안전에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까요? 제가 직접 한서대 MRO 센터장님을 만나 얘기를 들어봤습니다. 안녕하세요. 한서대학교 항공기술교육원장 겸 MRO 사업단장을 맡고 있는 김천용 교수입니다. 국내 MRO 산업이 많이 발전하고 있다고 들었는데 성장한 정도가 어느 정도일까요? 국토교통부나 과학기술부 이쪽에서 이제 그 MRO를 육성하겠다 그래서 대형 항공기는 인천공항에서, 그다음에 그 중형은 사천 그 카이라는 캠프라고 있는데 그쪽에서 중심으로 하고, 소형은 우리 한서대학교에서 맡은 거죠. 인가가 끝나면 저희가 직접 해외로 나가는 소형 엔진들은 저희가 전부 다 할 겁니다. 그런 자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한서대에서 MRO 센터 설립이 갖는 의미는 뭘까요? MRO 센터를 교내에 만든 건 저희가 최초고, 만들게 된 계기가 의과대학에는 의대 병원이 있잖아요. 전공의과정이라든지 레지던트라든지 병원에 가서 하면서 실습을 할 수 있는 것처럼, 그렇다면 항공대학이다 그러면 뭐가 있어야 되는가? 항공 MRO라는 거예요. 이렇게 이제 MRO 센터를 만들어지게 되고, 지금 뭐 잘 만들어져 가지고 학생들도 만들게 하고, 저희도 앞으로 요걸 기반으로 해서 헬리콥터라든지 서산 해미의 그 공군부대 수리창이 또 있고 해가지고 그쪽하고 연계해서 참여할 수 있는 것도 참여하고, 점차 이렇게 확충해서 나중에 중형 항공기 MRO까지도 해보겠다, 거창한 꿈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학과를 다니는 학생들만의 강점이나 좀 특장점이 있다면? 학생들이 제일 좋아하는 게 우리가 737 중형 여객기를 갖고 있다 보니까 그거에 대한 자부심들이 학생들이 대단해요. 그 중형 여객기 살아있는 거거든요. 여기 직접 착륙해가지고 들어온 비행기다 보니까 학생들이 그 비행기를 가지고 직접 그 토잉 끌어도 보고 엔진 시동도 걸어보고 이러니까 굉장히 거기에 대해서 애들이 그 고무돼가지고 아주 자부심을 갖고 있죠. 근데 그럼 이쯤 되면 궁금해지는 게, 사실 오래된 비행기가 좀 위험하지 않느냐, 오래돼서 운항에 차질이 생기는 거 아니냐 이런 오해들도 있잖아요. 이런 맞아요. 오래된 비행기일수록 위험하진 않은지 안전한지도 좀 궁금한데. 20년 이상을 잘못된 표현으로 노후 항공기라고 얘기를 하는데, 연식이 오래됐다고 그래서 노후 항공기, 낡은 항공기라는 인식은 아니다. 들어올 때 당시의 상태로 유지시켜주는 게 정비예요. 그래서 20년 이상이 된 거는 그 항공법에 의해서 주기 점검하는 걸 2분의
시간도 다 줄였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1000시간마다 점검하는 거를 500시간마다 하게 됐지. 그래서 건 비행기, 새 비행기는 없어요. 다 똑같은 비행기지. 그럼 그 항공 정비 인력이 부족하다는 그런 우려가 좀 자주 언급되는데 비행기 정비를 위해서 반드시 갖춰야 할 환경이나 조건에 대해서 좀 말씀을 해주신다면. 사람이 있어야 되겠죠? 정비사가 있어야 될 거고. 처음에 우리나라 저비용 항공사들이 대형 항공사에서 은퇴한 사람들을 많이 갖다 썼거든요. 그런데 지금 그 사람들이 하나씩 연로해가지고 나이가 먹고 빠져나가니까 그 자리를 메꿀 자리가 없는 거예요. 이제 와서. 그래서 항공사한테 제가 제안을 하고 싶은 게 이번에 진에어가 선선발이라는 걸 저희한테 요청을 해가지고 대학교 졸업 예정자를 학기 초에 미리 뽑았어요. 진에어에서 자기네들이 원하는 교과목을 우리한테 주고 우리는 그 교과목을 편성해서 학생들한테 가르쳐서 졸업하자마자 입사해서 바로 전쟁에 투입할 수 있는, 저는 진에어가 정말 잘한 선택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 또 이거는 또 이제 좀 조심스러운 질문이지만 그 항공기 정비사들의 평균 연봉이 어느 정도 되는지도 좀 궁금한데요. 요즘 정비사가 모자르다 보니까 최근에 많이 올랐더라고요. 초봉이 한 4,500, 한 5년차 되면 한 7,000. 특히 이제 그 야간 근무 들어가는 애들은 뭐 8, 9천씩 뭐 이렇게 된다고 그래요. 저희 때보다 뭐 많이 급여가 올랐더라고요. 네. 그러면 한서대 항공정비학과 입학을 또 꿈꾸는 학생들이 많을 것 같아서 이런 학생들에게 해주고 싶으신 말씀이 있다면. 우리 정비 작업은 조종사처럼 혼자 한 명 가지고 두 명이 하는 게 아니라 여러 명이 함께 해요. 함께. 근데 그 팀워크 중에서 중요한 게 어서스티비니스라고 생각을 해요. 자기 주장. 그러니까 여태까지가 우리가 이 권위주의적인 사람하고 비권위적인 사람하고 둘이 부딪혔을 때 잘못된 거를 알면서도 할 수 없이 따라가는 거예요. 문제가 있어도 그냥 자꾸 감추는 거예요. 언론에 나오지 않게 조용히 그냥 물 끄고 빨리 가자. 이렇게 된다니까요. 그러면 그때 누가 막아야 되냐? 정비사가 막아야 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작업하는 게 이거 잘못됐습니다. 또는 이 결함은 도저히 비행기 띄우면 안 됩니다. 자신 있게 얘기하고 그렇게 얘기하는 것을 비난하지 말아야 돼요. 그런 분위기가 정비 현장에서 생성이 돼야 되고 아니요라고 말할 수 있는 신념을 가진 정비사가 있어야 됩니다. 항상 학생들한테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결론은 하나입니다. 비행기의 생명은 연식이 아니라 정비라는 것. 제때 그리고 제대로만 관리한다면 오래된 비행기도 충분히 안전하겠죠. 잘 정비된 하늘길 더 믿고 떠나셔도 좋습니다. 이번 여름 혹시 비행기 타기 전 걱정이 앞섰다면 오늘 이야기로 조금은 안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편안하고 안전한 여행 되세요.